가만히 더 시점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 가우 산업이 약간 키 맞추기로 올라온 모습이고요. 반도체도 상당히 큰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트럼프는 차기 연준 의장 후보 3, 4명으로 좁혀 조기 지명 시사. 트럼프의 판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자기의 사람으로 연준 의장을 앉히고 정말 자기 맘대로 이제 금리도 좌우지장지지 할 것이다. 우리가 마냥 이것을 좋게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증시를 올리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이 자산시장의 왕이 되는 것이다. 트럼프의 목적이 이뤄지면은 자산시장의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항상 탐욕과 과한 환희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 패드워치의 금리 예상표를 보면은 375에서 400 구간, 이게 없었는데 요거는 이제 0.5% 내린다는 예상치거든요. 이게 어제는 없었거든요. 갑자기 이게 좀 생겼다. 그리고 0.25 내리는 예상은 95.8%다. 금리 인하가 9월에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없던 0.5%까지 생겨났다는 것은 좀 과하게 패드워치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환희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9월에 금리 인하 현재 기준으로 약 한 달 남았는데 그때까지 증시가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 어쩌면 9월의 금리 인하가 재료 소멸은 아니겠지. 공포지수는 64, 푸드앤콜 옵션도 0.65, 통상적으로 0.63 정도면은 이제 준비해야 된다. 뭘 준비하냐고요? 아시잖아요. 금일 일정은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예상치는 이전 대비해서 약간 오른 수치, 근원도 약간 오른 수치. 통상적으로 0.23%면은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좀 많이 오른 상태로 예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더 오르는 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가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PPI 지수고, 종전까지는 기업들이 관세의 부담을 떠안았다. 그런데 7월 PPI도 기업들이 관세의 부담을 떠안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만약에 소비자한테 전가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살얼음판을 좀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내려야 금리를 확실하게 내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데 물가는 미세하게 오르고 있고 금리 인하는 한다.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말인데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US100 나스닥 지수 어제는 보합권으로 끝났고 블랙홀 라인, 검정색 라인까지는 이제 크게 얼마 남지 않았다. 빨간색 선, 상단선을 이은 빨간색 선을 그어보면은 블랙홀과 만나는 지점이 8월 말이다. 통상적으로 역사가 말해주는 미국 주식의 조정은 8월 또는 9월에 왔었다. 8월달과 9월에 오지 않았으면 10월달이었었다. 하여튼 8, 9, 10월은 3달 중에서 한 달은 조정이 왔었다. 블랙홀과 만나는 지점이 8월 22일이다. 오늘 8월 14일 PPI 지수가 크게 리스키하게 나오지 않으면은 오늘장의 급락은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긴장해야 된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아쉽게도 어제쯤 여기가 환호의 자리였죠. 여기가 장이 시작하고 살짝 더 급등했던 시기, 미국 주식은 채널대로 간다. 보라색 상단, 보라색 하단 라인에 맞춰서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다시 맞고 떨어지고 다시 맞고 떨어지고 있다. 브레이크가 어디서 걸릴 것인가? 중앙 이평선에서 걸릴 것인가? 아니면은 보라색 선 하단에서 걸릴 것인가? 현 기준으로 중앙 이평선까지는 0.3%, 보라색 하단까지는 0.6%. 그러니까 현 기준으로 마이너스 0.6%, 한 7% 정도, 요 정도 내리는 것은 아직 추세상으로 조정의 진입이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상태다. 그러나 이탈을 하게 되면 좀 좋지 않은 상태, 슬슬 긴장의 끈을 조여야 될 때, 그것은 오늘 밤 PPI 지수가 결정할 것이고요. 나스닥의 대장 엔비디아 정확하게 채널 하단을 찍어주고 마무리. 아직 추세는 이상이 없다. 나스닥의 바보 테슬라, 혼자만 못 가는 테슬라. 그래도 일단 상승은 조금 탔다고는 보고 있으며 5일선 빨간색 선을 이탈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아직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좀 더 명확해지는데 여전히 이평선은 올라오고 있고 현재 기준 가격으로 334달러 정도만 지켜주면은 크게 이상은 없겠다. 일봉상 상승의 추세는 탔다고 보는 것이, 이 상승의 추세라는 것은 횡보에서 직전 고점을 넘겨주는 이 상황을 보고서 상승의 추세를 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려도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이러한 추세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상승의 추세다.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좀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은 현재 테슬라를 매도할 자리가 아니다. 반도체가 신고가를 썼습니다.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고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코인이잖아요. 어제 금리 인하 0.5%까지의 가능성이 미세하긴 하지만 생겼기 때문에 반도체가 좀 올랐다. 볼린저 밴드를 찢어버렸다. 더 찢을 수 있을 것인가? 추세가 꺾이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 이평선 위에
20일 이평선 위에 올라왔다는 것은 추세가 조금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라스트 댄스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속슬은 다시 한번 올라와 주면서 이제 저항의 구간은 오늘자 기준으로 30.6달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볼린저 밴드를 찢어야만 좀 강한 호재가 한 번 더 나와야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P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 그러면은 트라이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서 상단선을 이렇게 이쁘게 터치 하면서 가주는 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다.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평단 9달러짜리와 10달러짜리. 애플 완벽하게 추세를 탔다. 200일선 위로 올라와 줬기 때문에 주봉을 봐도 이러한 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애플 보유자분들 부럽네요. 축하드리고요. 구글 보유자분 축하드립니다. 브로드컴 보유자분 축하드립니다. 메타 보유자분 축하드립니다. 마소 보유자분은 약간 내리고 있네요. 마소는. 그래도 여전히 주봉상 5일선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테슬라 보유자분 힘내십시오. 테슬라가 다른 주에서도 로보택시들이 승인 예정 중입니다. 로보택시가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다음 어닝부터 테슬라에 존망이 걸려있다. 결국에는 얘는 1년에 한 번 가는 놈이다. 22년에는 하락장이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23년에도 1년에 랠리를 한 번 7월 달에 한 번 했었고 24년에도 끝없이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12월에 한 번 하고 끝났다. 엔비디아처럼 지속적인 우상향이 아니고 다른 빅테크처럼 지수와 함께 가는 종목이 아니고 모든 개미를 다 털고 결국 1년에 한 번 간다. 그 한 번의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버티고 편안한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테슬라를 사지 마라. 테슬라는 매우 힘든 종목이다. 가시밭길을 가려고 하면은 사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견디고 싶은 자는 사도 된다. MSTR. MSTR이 좀 다시 좋지 않아졌습니다. 이 검정색 라인을 이탈했다. 일목균형표 자리까지 이탈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좋지 않아지는데 오늘 좀 비트코인의 반등이 왔었고 MSTR이 반등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MSTR이 좀 이상하다. 위태위태하다. 코인베이스는 그래도 채널 안으로 다시 좀 들어오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죠.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강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채널 밖으로, 검정색 채널 밖으로 다시 밀려 내려가지 않으려는 몸부림. 테더 현시각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오후 테더가 오르고 있네요. 테더가 오르면은 코인들이 내리는 거죠. 일봉으로 봤을 시 그래도 이 검정색 추세 라인, 저항 라인이죠. 저항 라인만 이렇게 터치하고 내리면 돼요. 터치하고 내리면 됩니다. 다시 오르더라도 터치하고 내리면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터치하고 내리는 척 했다가 뚫어주면은 이러면은 이제 알트코인은 일단 피신해야 되는 거죠. 현재 좀 오르고 있는 것은 좀 좋지 않은 상황. 현재 테더가 직전 12월 작년 불장 라인 요 라인까지 거의 다 왔다. 이제 요 라인까지 만약에 내리면은 일단은 코인은 수익 실현을 좀 해야 한다. 그런데 요 라인까지 못 오르고 다시 오르면은 좀 슬픔의 시대에 도래한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이제 익스트림 그리드를 마표해둔 75. 전세계 시총순위 비트코인 5위. 그리고 드디어 왔네요. 이더리움 S&P 바로 밑으로 위치한 상황. 일라일 1, 2는 다시 위로 올라갔고요. 이 상황이 작년 11월 불장의 상황이었다. 작년 11월에는 이더리움이 전체 시총에서 여기까지만 올라오고 S&P를 이기지 못하고 쳐내렸다. 그런데 이더리움이 근본에 만약에 S&P를 이기고 더 오르면은 이제 뭐죠? 이더리움을 사야 할 땐가? 펜트하우스에 물리고 싶으면 사든가. 그러면은 이더리움의 피날레. 이더리움과 완벽하게 이별해야 되는 피날레. 비트코인 오늘 또 신고가를 돌파하는가 했으나 다시 한번 좀 내리고 있지만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수준에서 내려준다면은 큰 이상은 없는 거예요. 점점 비트코인도 피날레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볼린저 밴드를 과하게 뚫어서 오는 조정이라고는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밤에 PPI를 대비해서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 그리고 신고가를 갱신함에 따라서 당연히 나오는 차익 실현 현재까지는 뭐 차트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게더리움이 보라색 라인 새로 그었죠. 이 라인은 바이낸스 기준 역사적 최고가 여기죠. 터치를 하고 좀 내리는 상황. 당연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거라 판단하고 있고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게더리움은 컵앤 핸들이 나올 수가 있다.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조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더유는 게더리움 2배이기 때문에 이 조정이 16%인데 그러면은 이더유 2배는 한 3-40% 내린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오를 때 부분 매도를 해야 된다. 본주야 뭐 16% 맞고 다시 한번 라스트 찐불장이 남아있다고 하면 뭐 홀딩을 하셔도 되겠죠. 게더리움은 그래서 여세를 몰아서 여기를 돌파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돌파하지 못하면은 조정이고 그 조정은 좀 셀 수도 있다. 전세계 시총 순위도 그렇고 약간 쎄한 느낌. 이 구간을 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이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 것인가. 토탈3 도미넌스도 직전 고점을 돌파했고 어덜스 도미넌스는 좀 약하고요. 리플은 메가리가 없는 상황. 그래도
검정색 지지선은 좀 지켜주고 있다. 이 검정색 지지선을 이탈하면은 강한 확률로 21선까지 밀리게 되겠죠. 지켜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솔라나는 현재 볼린저 밴드 위에서 캔들이 시작하고 다시 한번 채널 상단을 한번 터치를 해주고 윗꼬리를 달고 현재 코인의 약간의 조정이 현시각 실시되고 있어서 내리고 있는 상황. 솔라나 추세는 좋으니까 홀딩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5일선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좀 추세는 유지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대장인 이더리움의 조정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은 알트코인들이 쏟을 수 있으니 항상 알트코인은 너무 큰 희망회로는 굴리지 말고 어차피 큰 돈 넣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급등할 때는 욕심을 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큰 욕심을 부려야 하는 자산은 알트코인이 아니라 시총이 더 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미국 지수 상품이다. 오늘은 PPI 지수와 실업 청구 건수 지표를 유심히 봐야 되고요. 현재 기조는 실업률이 좀 높아야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조. 실업률이 좀 높게 나오고 PPI 지수가 좀 낮게 나와야 오늘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좋지 않게 흘러간다고 하면은 오늘장에 좀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하여 행복 속에서 죽는다. 존 템플턴. 4월에 비관 속에서 태어나 5월, 6월, 7월 달에 회의 속에서 자라며 현재 낙관 속에서 성숙하고 있고 행복 속에서 죽는다. 뭔 말인지 알겠죠? 존 템플턴. 그럼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